만병통치약으로 불릴 정도로 인기가 많았죠. 인삼의 효능을 한마디로 집약을 하자면 대보원기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크게 원기를 보한다는 뜻입니다. 세포의 회복력을 도와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면서 항암 효과가 있는 그런 약초로 잘 알려져 있고 기순환이 잘 되고 체온도 높여주면서 정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른 약초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지표물질이 바로 사포닌이라는 성분인데요. 한국의 고려인삼이 중국과 일본의 어떤 삼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수출되는 대표적인 작물이 된 이유가 이 지력과 함께 기후의 차이 때문에 그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뭐 대한민국의 역사를 물론 공부한 것도 있지만 드라마하고 이제 만화책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볼 때 드라마 태조왕건에 나오잖아요. 견훤의 아버지 그 아자기가 천년 묵은 뭐 인삼을 먹고 불치병을 낳았다 이런 드라마의 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천년 묵은 산삼, 천년 먹으면 썩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뭐 땅 속에서 천년 동안 있을 수만 있다면 그건 굉장한 거죠. 아, 그래요? 그건 뭐 어마어마한 효과가 나는 걸 텐데 사람 눈에 띄지 않고 땅 속에 천년 동안 있었다면 그건 분명히 명약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캐고 난 다음에 천년을 묵힌다는 건 좀 말이 안 돼요. 아, 그건 말이 안 되고. 네, 당연히 하죠. 인삼을 요즘 재배를 하지 않습니까? 재배한 인삼 같은 경우에는 인삼의 약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지력을 떨어뜨립니다. 네. 그래서 4년 이상부터 재배하기도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5년 이상 넘게 재배할 때도 굉장히 까다로운 관리가 필요한데 옛날에는 인삼을 재배했다기보다는 재배한 기록도 있지만 네. 아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효능이나 그다음에 몇백 년 묵은 이런 것이라면 산삼이겠죠. 산삼. 17세기 이전의 문헌에 인삼이라고 적힌 것도 대부분 산삼의 효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죠. 아마 왕건에 나오는 그 이야기는 스토리상 그렇게 꾸민 것 같고요. 일단 캐고 나면 500년인지 1000년인지 구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조선시대에 네. 인삼을 통해서 일확천금을 본 아주 굉장히 큰 상인이 있었는데요. 그래요? 바로 드라마 상도의 주인공이었던 네네. 임상옥이 그 주인공입니다. 아, 임상옥 씨 드라마 잘 봤습니다. 예, 그거 기억나거든요. 네. 예. 어떻게 직접 한번 인사하실래요? 드라마 잘 봤다고? 아, 만나시러 가십니까? 저희가 인터뷰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요? 네. 아, 이거 살아계세요? 자, 인삼 거상 임상옥님. 안녕하세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일단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인삼 거상이 되셨는지 궁금해하시거든요. 아니, 근데 청나라에는 왜 가신 거죠? 나는 사신 수행원으로 청나라 상인과 무역해 돈을 벌었는데 조선에서 가져간 홍삼을 팔러 갔었습니다. 홍삼을 팔러 가셨다. 자, 그렇다면 청나라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홍삼을 잔뜩 가져갔는데 청나라 상인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게 이상하다 싶어 사정을 알아보니 청나라 상인들이 불매 동맹을 맺은 것 같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홍삼을 사지 않고 버티면 내가 홍삼 가격을 깎을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이게 사실 홍삼을 팔러 갔는데 상인들이 계속 버티고 있었다. 자, 난감한 상황인데 자,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나는 조선 사신 일행의 귀국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올 때까지 청나라 사신들에게 아무런 제한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져온 홍삼을 객사 마당에 쏟아붓고 태워버렸죠. 그랬더니 청나라 상인들이 제 소문을 들었는지 객사로 몰려와 귀한 홍삼을 태워버리다니 미친 것 아니오? 라며 물었습니다. 만리 타국에 힘들게 가져온 물건을 제값도 못 받고 파느니 차라리 불태워 없애버리는 것이 낫소 라고 대답했더니 가격은 얼마든지 쳐줄 테니 불을 끄고 어서 파시오 라고 하더군요. 그 귀한 홍삼을 불태웠다고. 그래도 그 사건 때문에 지금 청나라 상인들의 불매 동맹이 깨진 거군요. 청나라 상인들은 이번에 홍삼을 사지 못하면 다른 홍삼이 올 때까지 1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홍삼을 공급하는 가게에서 신용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나는 이 점을 간파하고 대담하게 불을 질러 동맹을 깨뜨려버린 거예요. 가져온 홍삼의 절반이 불에 타버렸기 때문에 상인들은 오히려 전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홍삼을 사야 했고 나는 막대한 이득을 남길 수 있었다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야,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네요. 네. 예, 이제 제가 좀 더 배경 말씀을 드리면 임상옥은 원래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청나라에 가서 인삼을 팔고 돌아올 때는 대신 비단을 사가지고 와서 조선이 이게 다시 팔면서 부를 이제 축적하는 그런 상인이었었습니다. 그렇게 되려니까 당연히 이제 장사를 위해서 만주어도 배워야 되죠. 중국어도 배워야 되죠. 그래서 임상옥이 나중에 의주상인이었던 만상이라고 불렸는데요. 이 의주상인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이 우두머리가 되면서 국경지대 인삼 무역권을 이제 독점해서 막대한 돈을 이제 벌 수가 있게 되는데요. 특히 임상옥이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게 이 청나라 상인들이 아까 보셨던 거죠. 불매운동을 한 거를 그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담대함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몫을 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아마 당시에 얼마나 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만금을 벌었다는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